기업이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문화. 자, 그리고 시스템. 자, 어떤 문화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 소통 문화. 자,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건 이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이런 문화. 우리 한번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가 전체가 다 동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 보자는 의식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잘 만들어야 되는 문화와 시스템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투명한 조직. 투명한 조직 문화. 자,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완벽한 소통이 되는. 투명한 조직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완벽한 소통이 되는. 자, 그래서 각자가 잘못하는 것, 특히 경영진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문화를 갖고 그 경영진이 바뀌어나가는 작업은 중요한가? 네.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해요? 경영진이 안 보면 우리 예상치 바뀔 수도 없으니까. 오케이. 경영진이 안 바뀌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자, 경영진이 파괴적인 참여를 한번 하잖아요. 참여적인 기업 문화는 확 맛이 가요. 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일하고 이제 쉬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우리 회포를 좀 풀자.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CEO가 들어왔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이 그 사무실에서 술 파티를 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장이 그걸 보고서 열이 확 받았어. 아, 이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 그러면 직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열심히 했는데. 자, 그때 직원들은 맛이 확 가. 그럼 뭐가 나와? 내 입에서, 직원들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올까? 아니시요. C8?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괴적인 참여라고 하거든.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가 직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역할을 했어. 사장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 한 명이 에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난 참여 못 해요. 이러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딱 만들었어. 그러면 또 그 분위기가 확 퍼지게 되거든. 맞아요? 네. 당연히. 오케이. 자, 또 필요한 건 뭘까? 자, 월수 5천교. 월수 5천교. 이게 필요해? 네. 그렇죠. 목표가 있어요. 여기 딱 신천지 교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나는 신천지랑 비교한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정말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조직에는 조직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집단 체면이 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가 집단 체면이 걸려 있어야 돼? 우리는 월수 5천 이상이다. 우리는 월수 5천이다. 이상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그렇게 집단 체면이 걸려 있으면 그 조직 내에서는 그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문화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집단 체면이 걸려 있을 정도의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뭔 것 같아?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해내는 것.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한가요? 네. 에너지 뱀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웬만한 기업에 가면 다 있거든요. 네. 만사에 부정적이고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팔하고 투덜투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하냐고 뒷담화를 꼭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또 자주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문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의를 주고 두 번 주의를 주고 세 번 주의를 준다. 그런데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내야죠. 죄송하지만 다른 조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보내는 작업은 필요할까요? 네.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직원들을 잘 내보내고 원한이 없이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내보내고 다른 데 좋은 조직에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자, 우리 집 마당에 잔디 깎는 일이 끝나면 잔디 깎는 역할을 하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잔디 깎는 것이 필요한 회사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남아있으면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내보내는 문화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연구를 잘해서 나가는 사람도 배려해서 내보내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죠. 이 문화와 시스템이 기업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집단 체면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투명한 조직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기업은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업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서히 죽어가는 사업이라면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어야 될까? 함께 토의해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거를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서 자, 사실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일들 필요한가요? 네. 왜 필요해요?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고 비전이 안 보이면 이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죠. 자,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야 되고 나도 진급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이 보여야 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다 희망이 보여야 돼. M&A 같은 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에 대한 거 M&A 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M&A를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인수한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거냐 말 거냐. 자, 우리는 대체로 지금 이런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M&A 했을 때 그 기업에서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새로 인수한 기업에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쉬워지겠죠. 자, 삼성이 진출하지 않은 업종이 있나? 모든 업종에 다 진출하지요. 근데 다 모든 업종에 가면 다 잘 돼. 왜 잘 될까? 삼성이 가진 문화와 시스템이 훌륭하고 좋으니까. 자, 하림 같은 회사가 계열사가 93개라며? 왜 그게 가능할까?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 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월수 5,000교도 우리 그룹 하나 만들자고. 월수 5,000 그룹 만들까? 해야죠. 자, 뭐가 있으면 돼? 시스템, 문화와 문화 시스템. 자, 문화와 시스템을 잘 만들면 돼. 교육을 잘하는 문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한가? 네. 피드백 잘하는 문화 시스템 필요한가? 네. 자, 에너지 뱀파이어를 걸러내는 작업. 네. 자, 인재를 잘 만드는 시스템. 직원을 진정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문화와 시스템. 자, 우리는 차원이 다른 회사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만한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면 기업은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M&A를 해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수한 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수하기 전에는 싫어했지만 인수하고 나서 문화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M&A 당한 기존의 직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역시 다르네요. 아, 인수되기를 잘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문화와 시스템이 결국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죠. 그것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빼고 기업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죠. 없죠. 오케이. 종교단체와 같을 정도의 어떤 문화 같은 게 필요한가? 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은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구글 같은 회사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실패 장려금이 있답니다.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100억을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그런데 하다가 실패를 해서 접잖아요. 그럼 실패 장려금을 준대. 실패를 했으니 축하금을 드린다는 거죠. 왜 줄까? 실패에 대한 또 그만큼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얻은 게 많아서 빨리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돈을 덜 까먹었으니 주는 거다. 이런데요. 오케이. 자, 얻은 것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는 무슨 정신이 있냐? 실험 정신이 있어요. 실험 정신이 있어요. 실험하는 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완전하게 계획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5년 후는 예측할 수 없다. 5년 후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변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5년 후의 미래 계획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문화 속에서 방법을 찾고 하면서 가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계획 같은 건 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5년 계획을 짜지 않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는 자 어떤 기업이 강한 기업이라고?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기업. 그럼 살아남은 기업이 제일 잘한 건 뭐예요? 그때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잘 찾아내고 실행한 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제대로 찾아내고 실행한 것을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문화와 시스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걸 안 바꾸고는 기업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면 이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바뀌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궤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 이걸 못하는 기업은 악순환의 반복이야. 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의 연속일 걸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문화와 시스템 바꾸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있어요. 많이 걸리지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포기할 수 없어. 이걸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변해야 돼? 대표. 많이 변해야 돼? 적게 변해야 돼? CEO가 한 달짜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좀 세게 얘기해 줘. 세게. 아니, CEO가 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CEO들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CEO들이 공부해야 돼. 네.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정말 엄격하게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기업의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앱이 많이 팔려야 돼? 적게 팔려야 돼? 많이 많이 걸려야죠.